박순희 여사의 전 재산 6억 2천만 원은 전액교육재단에 기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 혜진의 차분한 목소리가 생일 파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케이크 앞에 앉아있던 며느리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얘졌어요. 잠깐!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무슨 이혼장이에요? 민정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 미리 알려드리려고요. 5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며느리님. 여러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희 68세입니다. 35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고 지금은 교원연금 월 500만 원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테니까요. 5년 전 교사였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저에게 아들 태준이가 다가왔어요. 엄마, 우리가 모실게요. 엄마 혼자 쓸쓸하시잖아요. 당시 저는 교원연금 320만 원과 유족연금 180만 원, 합쳐서 월 50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다 예금 5억 원과 3억 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남편과 살던 4억짜리 집을 막 팔아서 총 12억 원의 재산이 있었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으니까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좋았어요. 손주들과 함께 밥 먹고 저녁에는 같이 TV 보고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 민정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연금이 500만 원이나 되시네요. 응. 남편이랑 내가 평생 교사 생활해서 그래. 그럼 생활비로 매달 300만 원만 내주시면 어떨까요? 관리비, 공과금, 식비 다 포함해서요. 어차피 혼자 쓰기엔 많으시잖아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월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매달 며느리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나머지 200만 원으로 제 용돈도 쓰고 손주들 간식도 사주고.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다 하셨나요? 제가 친구들 초대하는 날이에요. 어머니, 저녁은 정확히 6시에 차려주세요. 애들 학원 시간 맞춰야 하거든요. 정확히 6시 1분이라도 늦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점점 가정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민정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큰애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해요. 그래. 좋은 생각이네. 그런데 비용이 좀 되거든요. 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건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그때 아들 태준이가 거들었어요. 엄마, 요즘 시대가 그래요. 영어는 필수예요. 엄마, 우리 회사 박 차장 알지? 걔네도 할머니가 영어 유치원비 내주신대. 그리고 김 대리네도 시어머니가 다 대주신대요. 민정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제가 우리 아파트 단지 엄마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다들 조부모님이 영어 유치원비 대주신대요. 그게 요즘 룰이래요. 손주 교육비는 조부모가 책임지는 게 요즘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월 200만 원은 어머니는 연금이 500만 원이나 되시잖아요. 손주 교육비 정도는 투자하실 수 있으시죠? 다른 할머니들은 다 하시는데. 아들이 애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다들 해주시는데 우리 엄마만 안 해주시면 제가 회사에서 민망해요. 어제도 박 차장이 너희 어머니 교원연금 좋으시다며 당연히 영어 유치원은 대주시겠지 이러던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손주들을 위한 거니까, 요즘은 다들 그런 거니까.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낼게. 그렇게 시작된 영어 유치원비 지원. 2년 후 둘째도 입학하면서
월 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생활비 300만 원과 합치면 월 700만 원. 제 연금 500만 원으론 부족해서 예금에서 매달 200만 원씩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머지 200만 원으로 개인 생활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주들 간식비, 학용품비, 생일 선물까지 사다 보면 제 용돈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사는 것도 사치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 35년간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잖아요. 애들 숙제 좀 봐주세요. 어머니가 교육 전문가시니까 저희보다 훨씬 잘 가르치시잖아요. 그래, 손주들이니까 당연하지. 그럼 우리는 영화 보고 올게요. 애들 저녁도 챙겨주시고요. 아들 부부는 유유히 데이트를 떠났고 저는 손주들과 남았습니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에이, 공부하기 싫어. 할머니, 우리 그냥 TV 보면 안 돼요? 안 돼. 숙제부터 해야지. 작은 손주가 투덜댔어요. 할머니 때문에 우리가 다른 애들보다 공부 많이 해야 돼. 친구들은 금요일에 놀러 가는데 우리만 집에서 숙제해. 할머니가 선생님이라서 우리만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거잖아. 진짜 싫어. 가슴이 아팠지만 숙제는 봐줘야 했어요. 하지만 68세의 제 눈은 이미 침침했습니다. 돋보기를 꺼내 수학 문제를 보는데 작은 글씨가 흐릿했어요. 자, 이 문제 풀어볼까? 한참을 들여다보고 나서야 문제를 이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느려요? 빨리 안 가르쳐줘요? 미안해. 할머니 눈이 좀. 에이, 할머니 너무 느려.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빠르겠다. 이런 식으로 3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숙제가 끝났고 저는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지끈거렸어요. 밤 11시 민정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애들아, 숙제 다 했어? 그러자 손주들이 갑자기 천사 같은 얼굴로 말했어요. 네, 할머니가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선생님이니까 우리 공부 봐줘야 하는 거 맞죠? 그럼 할머니한테 감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할머니.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반복됐어요. 시험 기간에는 매일 저녁 3시간씩 과외를 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 아침을 준비하고 손주들 도시락 3개를 쌌어요. 전날 밤 11시까지 과외를 하고 설거지와 청소를 했으니 수면 시간은 5시간. 게다가 제대로 된 식사는 3일째 거르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300만 원으로 오인 가족 식비를 감당하느라 저는 항상 남은 반찬으로 때웠거든요. 좋은 고기, 과일은 다 가족들 몫이었죠. 식탁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쿵! 부엌 바닥에 쓰러졌어요. 30분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났어요. 시계를 보니 8시. 가족들은 모두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아무도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니, 발견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없구나. 벽을 짚고 간신히 일어나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좀 어지러워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정아, 내가 좀 쓰러졌었는데.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병원 가보세요. 병원비는 당연히 제 부담이라는 뜻이었죠.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영양실조 증세가 심각하네요. 혈압도 낮고 빈혈 수치도 위험 수준이에요. 제대로 식사하고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바쁘다 보니 잘못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과로로 인한 만성피로 증후군도 보이고요. 요즘 무리하시는 일 있으세요? 조금요. 할머니, 이러시다가 큰일 납니다. 제대로 쉬셔야 해요.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혼자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링거실에서 혼자 링거를 맞았어요.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 옆에 있었지만 저만 혼자였습니다. 링건을 꽂힌 손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나는 정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구나. 진료비와 링거비로 8만 원. 지갑을 열어보니 3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월 500만 원 연금은 다 가족에게 주고 제 개인 용돈은 얼마 없었으니까요. 창피하지만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내 연금 500만 원은 어디 갔고 나는 왜 병원비도 없지? 병원에서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데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집에서 고기를 먹어본 게 언제였지? 집에서는 혼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고 요리를 하니까 제가 마음대로 고기를 꺼낼 수도 없었죠. 더 가슴 아픈 건 가족들끼리만 외식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끼리 고기 먹고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가족들은 몇 시간 후 고기 냄새를 잔뜩 풍기며 돌아왔어요. 옷에 밴 삼겹살 냄새, 갈비 냄새를 맡으면 침이 고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배불러. 오늘 고기 정말 맛있었어. 할머니, 우리 삼겹살 먹고 왔어요. 완전 맛있었어요. 손주들이 신나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한 번은 민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이 드시면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시잖아요. 제가 고기를 먹는 건 오직 친구 혜진이를 만날 때뿐이었어요. 그것도 두세 달에 한 번.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고기 먹고 싶다. 저는 발걸음을 돌려 고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세요? 혼자요. 혼자 오셨어요? 드물게 오시네요. 주변은 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었어요. 혼자 온 노인은 저뿐이었습니다. 저 한우 등심 200g 주세요. 밥이랑 된장찌개 서비스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만 5천 원짜리 메뉴였어요. 비쌌지만 이번만은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기로 했습니다.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 저는 고기를 바라보며 눈물이 났어요. 첫 점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그런데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고기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 돈으로 가족들 외식비 대주면서 나는 두세 달에 한 번 친구 만날 때나 고기를 먹었구나. 영어 유치원비 월 400만 원 내주면서 나는 병원비 8만 원도 없어서 카드 긁었구나. 가족들은 고기 냄새 풍기며 돌아오는데 나는 집에서 혼자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때웠구나. 손주들 과외해 주느라 쓰러졌는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나는 도대체 뭐지? 주인 아주머니가 휴지를 가져다 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맛있어서.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는 슬픈 눈물이었어요. 4만 5천 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나오는데 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면 손주 학원 교재비인데. 아니, 잠깐. 왜 내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지? 내 돈인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건데 왜 죄책감을 느끼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섰습니다.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가족들은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저녁 준비는요? 쓰러졌다는 문자는 확인도 안 한 듯 했어요. 병원 갔다 왔어. 병원?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침에 쓰러졌었어. 아, 그래서 문자 보내신 거예요? 저 정신없어서 못 봤어요. 그래도 괜찮으신 것 같네요. 다행이다. 그럼 저녁 준비 부탁드려요. 배고파요. 저는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참았어. 충분히 참았어. 이제 됐어. 며칠 후 우연히 가족 단톡방을 보게 됐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 연금 500만 원 예금에서 200만 원 월 700만 원. 받아내는 중 키읔 영어 유치원비 명목이 대박이었어. 룰이라고 하니까 바로 수긍하더라. 키읔 사실 우리 단지에서 조부모한테 영어 유치원비 받는 집은 우리밖에 없는데 키읔 완전 사기친 거네. 키읔 그리고 애들 학원비 월 100만 원 아끼는 것도 계산해야지. 시어머니가 교사 출신이라 완전 이득. 요즘 시어머니 눈 침침해서 숙제 봐주는 것도 느린데 키읔 그래도 공짜니까 참아야지. 애들이 할머니 눈 나쁘다고 투덜대던데 키읔 그래도 공짜 과외인데 뭐. 5년간 영어 유치원비로만 1억 8천 뜯어냈고 키읔 엄마 돌아가시면 아파트 3억 남은 예금 3억 6억은 우리 거. 시어머니 완전 ATM이야. 키읔. 휴대폰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음 날 친구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은 변호사예요. 순이야, 너 교원 연금 500만 원이면 혼자 살아도 넉넉해. 원룸 월세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이면 충분해. 매달 350만 원 저축 가능하다고. 혜진이 확인해 본 결과 그 아파트 단지에서 조부모가 영어 유치원비 대주는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야, 그거 완전 사기야. 내가 확인해 봤는데 그 단지에서 조부모가 영어 유치원비 대주는 집 거의 없어. 요즘은 부모가 버는 돈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야. 저는 6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했어요. 며느리의 폭언을 녹음하고 손주들의 이중적 행동을 녹화하고 단톡방 대화를 캡처했습니다. 그동안은 더욱 헌신적인 할머니를 연기했어요. 영어 유치원비도 불평 없이 계속 지급하고 손주들 숙제도 더 열심히 봐주고 이 기간 동안 추가로 6개월치 700만 원, 6개월 4,200만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며느리를 완전히 방심시키기 위해서요. 민정 생일 파티 당일 친척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민정은 신이 나서 자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연금 500만 원 전액 저희한테 주세요. 게다가 손주들 영어 유치원비도 내주시고 월 400만 원이에요. 당연하죠. 요즘은 다 조부모가 내주는 게 룰이잖아요. 그리고 초등교사 출신이라 애들 과외도 공짜예요. 학원비 월 100만 원 아끼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 연세가 힘드시지 않으세요? 에이, 선생님 하셨던 분이 그 정도는 하셔야죠. 눈 좀 침침하시긴 한데 뭐 공짜니까요. 크크. 하객들이 부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박순희 여사의 유언장 대리 낭독하겠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총 재산 원래는 12억 원이었으나 예금 5억, 아파트 3억. 남편과 살던 집 매각 4억, 며느리 댁에 5년간 총 5억 8천만 원을 들였더니 현재 남은 재산은 6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전액 교육재단에 기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월 생활비 300만 원, 영어 유치원비 400만 원 지원 모두 중단합니다. 민정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 다음 화면에는 아파트 단지 학부모 10명의 인터뷰가 재생됐습니다. 조부모가 영어 유치원비 내주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내요. 요즘은 부모가 버는 돈으로 자녀 교육하는 게 맞죠? 10명 중 10명이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즉 며느리 민정 씨는 시어머니를 속여서 5년간 1억 8천만 원을 사치한 것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손주들의 비교 영상이 나왔어요. 엄마 없을 때 할머니 때문에 우리만 공부 많이 해. 할머니 느려.
할머니 눈 나빠. 진짜 싫어. 엄마 앞에서 할머니 선생님이니까 우리 공부 봐줘야 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거 당연해요. 손주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단톡방 대화가 공개됐습니다. 시어머니 ATM 키읔키읔키읔 사기 성공 키읔키읔키읔 시어머니 눈 침침해서 느린데 키읔키읔키읔 그래도 공짜니까. 눈 나빠도 공짜 과외인데 뭐. 하객들이 경악하며 민정을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 청구서를 꺼냈습니다. 5년간 생활비 월 300만 원 60개월 1억 8천만 원. 5년간 영어 유치원비 평균 월 300만 원 60개월 1억 8천만 원. 5년간 무료 과외주 10시간 시간당 5만 원 260주 1억 3천만 원. 참고로 68세 노인에게 눈이 침침한 상태로 매주 10시간씩 과외를 강요한 것은 노인학대에 해당합니다. 5년간 가사 노동 월 250만 원 60개월 1억 5천만 원. 기타 착취 금액 4천만 원. 총 피해액 5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교원 연금 500만 원이면 혼자 살기 충분합니다. 원룸에서 매달 350만 원씩 저축하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5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님, 이제부터 영어, 유치원비 월 400만 원 직접 내세요. 애들 과외도 직접 하시든지 학원 보내세요. 생활비 300만 원도 직접 버세요. 손주들을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눈 침침한 채로 너희 숙제 안 봐줘도 돼. 손주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조부모가 내는 게 룰이라는 거짓말로 저를 속인 건 절대 용서 못해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개월 후 저는 제주도 오션뷰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 매달 연금 500만 원으로 여유롭게 살면서 420만 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애들 영어 유치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결국 일반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내가 벌어서 내 자식 키우는 거. 며느리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고 저녁마다 손주들 숙제와 전쟁을 벌인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친구 혜진이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다음 달에 크루즈 여행 어때? 크루즈, 그거 비싸지 않아? 너 따박따박 나오는 연금이 월 500만 원인데 한 달 내내 크루즈 타고 놀아도 남는다. 혜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영어 유치원비 월 400만 원 내줬잖아. 그거면 크루즈 1등급으로 갈 수 있어. 이제 너를 위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가자. 일주일 후 저희는 멋진 여행복을 입고 크루즈 터미널에 섰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순이야, 이제부터 내 인생이다. 응. 이제부터는 박순이로 살 거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박순이로 크루즈의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희는 손을 잡고 배에 올랐어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손주 교육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착취당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외롭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